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윤수명입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DN 오토모티브 그리고 동아타이어의 합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PBR 기준이 아니라 PER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합병 비율에 따라 동아타이어 주주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합병건을 보고 이번 합병이 오너 일가를 위한 합병인 것인지 아니면 주주들을 위한 합병인 것인지 의문이 갔었고요. 그리고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번 합병을 추진을 했다라는 의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서 추적을 했고, 그리고 그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오너 일가의 자식 지갑 불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메인 테마는 바로 배당금 쪽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향후 주가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백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합병한 회사들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DN 오토모티브 그리고 동아타이어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오너 일가 자식 지갑 불리기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테마가 바로 배당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배당금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합병 비율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아타이어와 DN 오토모티브 안쪽에 최대 주주 및 신인적 합계의 지분 변화율 봐야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볼 게 합병된 이후에 DN 오토모티브의 주식 수량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선 두 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비율 같은 경우에는 1대 0.1558169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동아타이어 주주 하나당 0.155 배수대로 주식을 주겠다. DN 오토모티브 주식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쉽게 예시를 들자고 하면 동아타이어 주주를 100주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DN 오토모티브로 이제 주식이 바뀐다고 하면 15주밖에 못 받는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와 동아타이어가 합병을 한다고 하면 합병 전에는 DN 오토모티브에 대한 최대 주주 및 신인척의 합계 지분 비율은 50.89% 그리고 동아타이어의 지분율은 52.25% 합병하고 난 이후에는 51.13%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합병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아타이어의 그러니까 동아타이어 주주가 사라지면서 DN 오토모티브로 신주로 되는 주식 수량이 213만 9천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DN 오토모티브에서 이 주식 수를 더하면 합병 후에 DN 오토모티브의 주식 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러면 DN 오토모티브 동아타이어 공업 그리고 합병 이후에 최대 주주 가문의 배당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 오토모티브 현재의 DN 오토모티브를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0.89%입니다. 그리고 한 주당 배당금은 3,000원이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배당 금액을 무려 152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아타이어 공업 같은 경우에는 1,370만 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52.25%예요.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71억 7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최대 주주 가문이 가져갑니다. 현재 봤었을 때 동아타이어 공업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의 최대 주주가 받는 배당 금액의 합계는 224억입니다. 근데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 방금 보셨던 230만 주가 플러스 가산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990만 주에서 230만 주가 가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1213만 주가 되는 거죠. 이 1213만 주에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51.13%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을 하나 넣었습니다. 배당금 한 주당 그냥 단순하게 3,000원 더하기 1,000원에서 합병하고 나서 배당금을 4,000원을 준다는 가정을 넣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배당 금액이 248억으로 늘어납니다. 잠시 나오겠습니다. 예, 대략 248억이고요. 기존보다 24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230% 정도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차입금 비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현금 유동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많은 동아타이어와 합병을 하게 된다고 하면 현금을 많이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로 나눠졌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니까요. 동아타이어가 가지고 있던 막대한 현금을 이제 배당금에 적용할 수 있는 배당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주당 4,000원을 이제 6,000원 혹은 8,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최대 주주 가문이 받는 배당 금액은 48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배당금이 왜 중요하냐면 다음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자료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김상원 최대 주주님이 지분율이 30%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찬님이 14.65%, 그리고 김효정님이 5.00%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김상원 최대 주주님이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증여하는 부분이 기초 그리고 기말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달리 말을 하면 현금 보유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세금적인 문제적으로 조심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배당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증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배당을 올리게 된다고 하면 일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배당을 기업이 올려준다고 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배당금을 늘려서 증여, 지분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이번 합병을 활용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합병은 이제 진행은 되었고요. 그리고 배당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선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거에 합병을 하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이츠 스킨 그리고 한불 화장품이 합병을 해서 나온 회사가 이츠 한불입니다. 그리고 합병 기일이 2017년 5월 1일이고요. 그리고 합병한 뒤에 신주가 상장한 예정일이 2017년 5월 22일입니다. 그러면 2017년 5월 22일 이후부터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츠 한불의 이제 2017년 5월 24일 이후의 주가이고요. 그리고 초창기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했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했지만 중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불러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종목은 바로 유진기업과 유진종합개발입니다. 유진기업 그리고 유진종합개발은 2005년도 때 그리고 12월 30일 기준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합병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이후에 이제 유진기업과 유진종합개발이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이름은 그대로 유진기업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고요. 그 뒤로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행보장을 거쳐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죠. 이런 식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이차 한불이랑 좀 비슷하게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 따라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에 합병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J 대한통운인데요. 과거에 CJ 대한통운은 이름이 대한통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그룹 내 물류 계열사인 CJ GLS랑 합병을 하면서 CJ 대한통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2013년 4월 달에 주가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이후로 CJ 대한통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주가 조정을 받았죠. 이게 받은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봤던 이츠 한불 그리고 유진기업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세 기업 모두 다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이었다라는 부분을 알려주었고요. 이러한 주가 흐름이 좋았던 이유는 과거의 합병 사례가 시너지 효과가 발휘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회사가 합병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실적이 좋아져요. 실적이 좋아지고 내부의 이제 원재료 개념이라든지 공정 개념이라든지 혹은 수익 측면에서 보다 나은 회사로 재탄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DN 오토모티브 그리고 동아타이어의 합병에 관련된 부분 좋은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DN 오토모티브의 좋은 점을 모르시는 동아타이어 주주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DN 솔루션즈라고 DN 오토모티브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때만 하더라도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2,085억을 기록하고 있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매우 좋은 회사입니다. 심지어 지금 희망 몸값이 7조 원일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인정을 받는 회사이고요. 증권사에서는 4조로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도 4조 원도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DN 솔루션즈는 IPO 추진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 IPO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모 회사인 DN 오토모티브가 현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금 유동성 유입이랑 그리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가진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DN 오토모티브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의 최대 약점이 원래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부채 비율과 차입금이었는데 이번에 합병을 함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었을 때 DN 오토모티브와 동아타이어가 합병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주가 부분에 있었을 때 상승 모멘텀의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재무와 가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멘토 윤수명입니다. 감사합니다.